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시간이 많이 길었습니다. 한 10일 정도, 긴 여정을 통해서, 저도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첫 만남을 갖게 됐는데요.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좀 이렇게 루즈해지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어떤 장기간의 어떤 이제 명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 다니신 분도 계시고, 즉, 지금 보면 영종도 국제공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너무 관광객으로 붐볐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해서 국내 관광지도 마찬가지로 많은 인파로 인해서 많은 몸살을 앓았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 10일 동안 어떤 명절 기간 동안 친척들을 들르고 그 나머지는 이제 국내 여행을 좀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10일 동안이면 이렇게 고향을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는 서울로 귀경을 할 때 그때 이렇게 차가 막히게 되는데 한 10일 동안 내내 많이 그 교통 통량이 많다 보니까 많이 바빴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친척을 들렀다가 그 주변 일대에 관광지를 들르는 사례들이 많았고, 그런 부분들이 한 10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전국 지역의 고속도로라든지 국도 그리고 관광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많은 인파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갔다라고 합니다. 어,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한 10일이라는 어떤 계획을 저도 잡아봤고요. 이번에는 저희 가족 여행을 좀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가족 여행을 이제 다니면서 제가 전국 지역을 좀 많이 이제 보게 됐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어느 지역이 개발이 계속해서 될 것인가, 그리고 돈이 될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면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제가 대한민국 이제 지도를 보면서 이제 확인하게 됐는데요. 과연 이 수도권 쪽이라든지 이 또 대한민국 이 지도상에서 1917년인 이제 올해죠. 올해 핫한 지역이 어딜까? 이런 지역을 제가 한번 알아보게 됐습니다. 알아보게 되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 포함되어 있는 이 수도권과 그리고 강원권, 그다음 충청권, 전라권, 그다음에 경상권 이렇게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올해 좀 포커스가 되는 이제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숲을 한번 조망을 해보고, 그리고 제가 다녀왔던 그런 지역을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지역 중에서 개발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자, 수도권 쪽에서는 이제 제 2017년도에 핫한 지역을 확인을 해 본 결과, 현재 이제 그 도로망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도로망 중에서 현재 성남에서 장호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가 개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현재 개통이 되어 있는 제2영동고속도로, 현재 영동고속도로가 연결이 돼서 원주까지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아무래도 서울에서 원주까지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장원까지 연결되는 그 라인에 있는 교통망이 좋아짐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가 집가 상승이 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김포도시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그 소사 원시선, 그리고 9호선 연장, 그리고 하남선 5호선이죠. 그래서 연장, 이런 부분들이 개통이 되는 그런 지역 위주로 해서 좀 포커스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 김포도시철도인 2018년도 11월 달에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는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연결되는 23.67km 정도 해당이 되는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좀 핫한 지역으로 좀 떠오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지역에서는 요즘 이제 좀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디냐면 삼성동 일대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동 일대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지정이 돼서 지하도시도 만든다고 합니다. 지하도시뿐만 아니라 위에 지상에는 큰 어떤 이제 공원도 만들고요. 서울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서울역 앞에 있는 서울광장보다도 한 2배 가량 큰 광장뿐만 아니라 이 지하에는 축구장에 한 40몇 배 되는 이상이 되는 그런 면적에 40몇 배인가 400몇 배인가 되는 엄청난 큰 규모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교류 복합지구로 이제 개발이 될 텐데 규모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국제 업무, 그다음에 마이 산업,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 4개 핵심 기능을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 산업이 들어오고요. 그다음 동북아 거점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로 옆에는 현대 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오고 들어설 예정으로 해서 국제 교류 복합 지구와 개발사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삼성동 일대, 아무래도 강남 일대가 예전부터 계속 이제 달아오른 지역 중에 하나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개발에 대한 어떤 핵심 주축으로 또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 지역이 요즘에 그 삼성동 일대가 가장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GTX 또한 마찬가지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통망이 교차함으로 해서 이런 국제 교류 복합지구까지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조금 더 강남에서는 이 강남 일대에서는 이 삼성동 일대가 가장 집중화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강원권입니다. 이제 강원권에서는 이제 동계올림픽 개최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기사에 보니까 잘못하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것 같다라는 어떤 이런 기사가 김문수 도지사에 의해서 쓰여져 있는데 사실 좀 우려가 됩니다. 요즘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 계획도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뭐 중국과의 어떤 관계성도 많이 소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드 문제라든지 그런 거로 인해서 관광객이 거의 안 오죠. 거의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입장권도 잘 안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전 정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적폐청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기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저조해지고 있고,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저조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과연 이번에 강원도 평창이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점도 많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이 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지금 많은 SOC 사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주에서 강릉까지 연결되는 이제 복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그 가운데에서 핵심적으로 원주와 그리고 횡성, 그리고 이제 평창까지 연결되는 그런 강릉까지 연결되는 그 라인의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청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충청권의 이제 중심권은 이제 세종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대전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대전은 대전 광역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가 이제 자리 잡혀져 있었는데, 세종특별시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세종특별시로 집중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 지역이 개발이 많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교통망이 세종시로 집중이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지금 현재 구리 하남 쪽에서 연결되는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와 연결을 해서 세종시까지 연결되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한번 잘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2 경부고속도로 관통이 되고, 그 다음에 IC가 들어설 예정으로 되어 있는 오포라든지 포고, 그리고 원삼, 그 다음에 안성권, 그리고 그 다음 목천 주변 일대,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현재 그 세종시까지 연결되는 그 라인 선상에서 IC 주변 이런 지역들은 좀 핫한 지역으로 많이 떠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가장 어떤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대동맥 역할을 했던 경부고속도로의 2탄이죠. 그러니까 제 2탄인 제2경부고속도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주변 나들목 IC 주변에는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제2경부고속도로 나들목도 많은 개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여러분들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주변 일대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재산 증식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라도를 또 둘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전라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새만금을 둘 수가 있습니다. 새만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지금 이번 정권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가장 핵심 주축으로 떠오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적으로 볼 때 지금 하는 어떤 정책의 방향성을 보게 되면 저평가가 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쪽 전라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상권, 충청권, 강원권에 비해서 많이 소외된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더욱더 소외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 이 전라북도가 이번에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새만금권을 기준으로 해서 새만금권을 개발을 함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지자체들, 현재 군산이라든지 익산이라든지 또는 전주, 그 다음에 김제라든지 현재 부안, 그리고 정읍에 이르러서 많은 지역이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새만금 인접해 있는 도로망, 교통망이 좋아지는 그런 지역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눈여겨 볼 만한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경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권이 있는데, 제주도권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사실 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많이 땅값이 올랐고, 그리고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그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죠. 그렇지만은 땅값은 요지부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전문가 의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제주도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지금 현재 제2 신공항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성산포 일대 주변 일대에 는 제2 신공항이 들어옴으로 해서 향후에 한 번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제주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너무 포화가 되면 섬은 좀 약간 제한되어 있는 공간 상황에서 너무 개발이 포화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오염이라든지 이런 환경이 많이 저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들이. 그리고 안타까움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해가면서 대한민국의 관광지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를 잘 개발시킨다라고 하면 그 어떤 곳보다도 좀 많이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경상권을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경상권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이번에 그 여행지를 선택을 한 지역이, 경상도 지역입니다. 저도 사실은 경상도 지역은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번에는 여행지로 선택을 해서 경상권에 있는 지자체들이 어떤 개발 이슈를 통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좀 계기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온 지역은 아이들과 같이 다녀왔는데요. 그 경주하고 그 다음에 부산하고 거제 통영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2박 3일씩 이렇게 다녀오게 됐는데,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이제 관광지로서도 충분하게 여건이 되고 손색이 없을 정도로 관광객이 엄청나게 인파가 몰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지역도. 그래서 세상 많은 것을 느끼게 됐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사실은 이제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은 제2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2의 도시 부산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 개발이 됨으로 해서 더욱더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부산 광역시는 한 358만 명 정도, 360만 명 정도 육박하게 되는데, 제2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일대가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해안가 주변으로 해서 고층 빌딩들이 들어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 해운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현재 관광 호텔뿐만 아니라 5성급 호텔들이 많이 질비하게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층 빌딩들이 질비하게 포진되어 있고, 지금도 많이 건축 붐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 경제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 해운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해운대 주변으로 해서 앞으로도 개발 계획이 많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산 일대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지역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신공항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덕도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현재 있는 김제공항을 좀 확장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오갔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김제공항을 확장을 하는 거로, 이제 국제공항을 확장하는 거로 단락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제공항이 확장이 되는 그런 주변 바운드리, 그러니까 부산에 앞으로 신시가지가 확장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그런 지역 위주로 해서 앞으로 상당한 집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눈여겨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부산항을 지금 현재 북항이라고 합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군 이래 거의 최대 규모 개발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9조 원 가량 투자가 이루어지는 엄청난 개발 계획을 잡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존 부산항을 재개발을 통해서 9조 원 이상 투자를 해서 엄청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 업무지구, 전시관, 해양문화지구, 마리나 업무지구 등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호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관광지로 선택을 한 지역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갔던 지역은요, 경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경주라고 하는 지역과, 그리고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과, 그리고 거제 통영이라고 하는 지역,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다니게 된 계기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과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관광지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경주라는 지역을 선택을 한 거는, 여러분들 누구나 한번 그 수학여행을 다녀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다보탑도 보셨고, 그리고 거기서 보면 첨성대라든지 석굴암이라든지 이제 불국사에 가셔서 이제 보시게 되었을 텐데요. 지금 저도 예전에 그 경험이 납니다. 수학여행을 가서 현재 뭐 첨성대라든지 뭐 다보탑이라든지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 그다음 석굴암 요 정도 이제 보고 왔던 것으로 그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진이 났던 지역입니다. 지진이 나서 현재 그 우리가 천문을 관측을 했다라고 하는 다보탑 그 첨성대 있죠. 여기 첨성대가 약간 기울어져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제 궁금해했고, 실질적으로 기울어졌는가.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모습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라든지 어떤 또 천마총, 그리고 신라 시대의 1000년 이상의 어떤 신라 시대의 어떤 그런 어떤 유적지들을 이제 보면서 많이 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경주에는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큰 메리트는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어떤 문화재에 대한 어떤 보존지구로 많이 묶여져 있고, 개발에 대한 어떤 한계점이 드러나는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은 관광 지역들은 많은 인파가 몰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안압지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지금 현재 첨성대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인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주차장이 포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주변 일대의 상권들은 엄청나게 그 발달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고 먹을 정도로 정말로 좀 힘겹게 지금 관광지를 이제는 투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거 볼 때는 이게 관광지 주변의 일대의 어떤 상권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건물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투자를 해보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경주에 가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시면, 경주 쪽을 한번 제가 경주 쪽, 경주시죠. 경주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는 현재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아무래도 가장 집중이 되어 있는 게 경주시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주시청이고, 그 다음 시청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존 도시가 개발이 되어 있고, 좀 이렇게 확장이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도 있긴 하지만 그 주변 일대가 다 관광지입니다. 관광지고 릉이 있고 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부분들, 확장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한계점이 좀 드러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현재 이제 가보시면은 호텔이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있는 지역이 보문호를 끼고 있는 보문 관광단지입니다. 그래서 보문 관광단지 주변으로 해서는 경주 컨트리클럽, 그다음 보문 GC, 그다음에 경주 신라, 그다음에 블루원 다이너스 컨트리클럽, 이렇게 주변 일대에 그 골프 클럽이 있습니다. 골프 클럽이 있고, 그다음에 보문호 주변으로 해서는 이렇게 주변으로 해서는 호텔들이 이제 즐비하게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보문호 주변으로 해서 그 호텔의 숙박지를 선점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보문호 주변에 있는 호텔을 하나 선점을 해서 숙박을 하게 되는데, 2박을 숙박을 하게 되면서 요 보문호 관광단지 이 주변 일대를 그 주변을 많이 이제 둘러보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주역사 이 주변 일대 있고, 경주역사 주변으로 해서 요 주변 일대는 이제 구시가지가 개발이 이렇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하단 쪽은 황룡사지와 그 주변 일대 볼 수가 있겠는데, 요 주변 일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요게 A라는 지역, 여기는 이제 안압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첨성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에는 이제는 천마총이 자리 잡혀져 있고, 각 지역별로 위치별로 해서 황룡사지라든지 절터라든지 그 다음에 묘가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하단 쪽은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 상단 쪽으로는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포항 쪽으로 연결되는 지역으로는 개발 압력이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긴 되지만, 요 지역은 어떤 상주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개발이 되는 것보다는 어떤 관광 인구의 어떤 유입으로 인해서 개발되는 그런 지역들을 찾아보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해보게 되면 상권들이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첨성대가 이렇게 자리 잡혀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천마총이 있는 대릉원이 있습니다. 각 이렇게 묘가 많이 쓰여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첨성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경주 역사 유적지구가 됩니다. 유적지구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궁이라고 하는, 우리가 안압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압지가 있었고, 요런 주변 일대를 보니까 어느 쪽이 상권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냐면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많이 상권이 발달되어 있음을 확인이 가능했고요. 왜 그러냐면 요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오른쪽에는 현재 경주 역사 유적지구와 그 다음에 왼쪽에는 현재 대릉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마찬가지로 관광지구 있다 보니까 이 관광 인파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궁과 월지가 있는 안압지 주변의 때와 요 사이에 있는 요 도로 라인, 이 도로 라인이 상당히 상권이 살아있음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차량들이 많고 무얼래도 장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 군데군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단독주택지라든지 뭐 커피숍 군데군데 있는데 들어가는 데마다 많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그리고 커피숍이라든지 그리고 식당들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곳곳에 다 관광지였고 곳곳마다 들어가는 데마다 장사가 되는 것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주하면 요 바운드리가 가장 상권들이 흘러가는 지역이고 관광인과 유입으로 인해서 계속 꾸준하게 상권이 살아서 땅값들이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는 지역으로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상주인구가 늘어나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경주라는 지역 어떤 이미지상 어떤 관광에 대한 컨셉이 잡혀져 있다 보니까 상주인구가 늘어나서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상주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조금 약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런 지역하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지역이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여기 보문호 관광단지입니다. 그래서 보문호 관광단지 주변으로 해서 뭐 골프클럽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호텔들이 많이 자리 잡혀져 있고요. 놀이시설도 많이 잡혀져 있는 모습 봤고요. 그다음 워터파크 및 그다음에 호텔들이 있었는데 이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제가 세컨드하우스라든지 조금 이제 고급스럽게 이제 집을 지어놓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좀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살고 싶은 욕망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주변일 때는 어떤 단독주택지라든지 이런 어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한번 눈여겨보고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관광지에 대한 인구가 상당히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이쪽은 이제 호수를 끼고 있는 지역이고 호수 조망하는 지역들에 있는 단독주택지 집을 줄 수 있는 그런 땅들은 아무래도 향후에도 땅값들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하단에는 여러분들 여행지로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이게 불국사라든지 뭐 토암산 자락에 있는 석굴암 일대 이제 관광지가 있는데 그 일대는 뭐 투자할 만한 지역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부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좀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보면 경주시는 경주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구시가지가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관광지역으로 개발된 지역들입니다. 요 지역은 그리고 요 지역들 관광지역으로 개발된 지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구시가지들은 어떤 상주 인구가 크게 급작스럽게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 않다 보니까 인구가 뭐 크게 늘어나서 그 주택가라든 이런 것들이 크게 땅값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관광지역 위주로 해서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좀 낫지 않겠나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어서 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다녀왔던 지역이 여러분들 어디냐면 이제 부산광역시입니다. 이제 부산광역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부산이 제가 이제 부산을 이렇게 다녀본 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산이 이렇게까지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번에 좀 알게 되었어요. 이게 보시더라도 이게 파란 게 이제 고속도로망인데 이 도로망들이 엄청나게 집중이 돼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해운대로 해서 이렇게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고속도로가 또 부산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해고속도로가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제2 남해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지선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고속도로 지선입니다. 이렇게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집중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 부산광역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인구가 엄청나게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망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부산광역시를 좀 집중을 해보면 제가 부산이 느꼈던 부분은 부산광역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구시가지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운대를 기점으로 해서 해운대 주변 일대 이렇게 해안가 주변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음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가 주변으로 해서 고층 빌딩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시청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 신시가지로 이제 해안가 주변으로 해서 조망이 되는 쪽, 바다를 조망이 되는 쪽 주변으로 해서 집중 개발이 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보기에는 이쪽도 개발이 되고 있겠지만 향후에 개발이 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부산 쪽에서도 이 왼쪽 지역에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지역은 이제 부산의 이제 신항만입니다. 여기는 이제 부산의 구항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부산에 이제 신항만이 들어오고 그 주변 일대가 바로 부산 경제자유구역입니다. 부산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부산 엘코 데타시티가 들어오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김제국제공항이 어떻습니까? 확장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쪽에 빗살쳐져 있는 이 지역이 부산에 앞으로 향후 엄청난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서울로 따진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이 낙동강을 끼고 요 지역은 이제 강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낙동강을 끼고 요 왼쪽에 해당하는 지역 가덕도 일대까지는 새로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는 요거는 서울로 따지면 강남, 그리고 여기는 이제는 강북, 기존에 있는 도시 확장으로 인해서 개발되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강남 중에서도, 강북 중에서도 요 하단에 있는 요 지역이 바로 가장 집중화가 되고 있는 한남동 일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강남 일대는 전 지역을 다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제가 예상이 되고요. 어느 지역이든 다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으로 제가 한번 살펴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지역 중에서는 아무래도 뭐 부산 광역시 하면 많은 분들이 그 해운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운대가 이제 많이 이제 유망한 지역으로 여러분들 이제 알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쪽에 부산에 갔을 때 마찬가지로 요 해운대입니다. 그래서 해운대 일대 주변에 숙소를 잡고요. 이 주변 일대 바닷가 쪽, 그러니까 광안리의 해수욕장과, 그리고 옆에 보면 송정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송정해수욕장과 그리고 송도해수욕장, 이 해수욕장 중심으로 해서 좀 투어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 특징을 좀 설명을 하자 그러면 이쪽 광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광안리 아니 해운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으로 해서는 5성급 그 호텔들, 좀 국내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내노라 하는 호텔들이 좀 즐비하게 많이 포진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숙소별로 본다라고 하면 하루 숙박료가 상당합니다. 하루 숙박료가 한 50만원, 70만원 정도 육박할 정도로 바닷가를 바라보는 그런 해안가 쪽에 있는 숙소, 호텔들은 많이 비쌌습니다. 그리고 내노라 하는 호텔들이 많이 즐비하게 포진되어 있었고, 그리고 규모 면에서는 이쪽 부산에서 바닷가 쪽에 있는 해수욕장 중에서는 가장 규모 있게 개발되는 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광안리 쪽이 있었는데, 광안리 쪽은 여러분들 좀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합니다. 광안리 쪽에서는 이제 또 유명한 게 요 다리인데요.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 브릿지라고 하는 광안대교입니다. 이 광안대교를 한번 자동차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해보게 되면은 한 7km 정도 이상이 되는데, 이 광안대교를 건너면서 이 광안리 해수욕장을 바라보고 있는 이 조망권뿐만 아니라, 또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이쪽 광안대교를 바라보고 있는 이 다리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그 달맞이 공원에서 이쪽 지금 현재 광안대교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로 정말로 모습들이 대단합니다. 정말 멋있고요. 부분들이 한 번 더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있었던 느낌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게 되는데, 이 광안리 해수욕장은 여기 해운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해운대는 뭐 파라다이스 시티라든지 조선호텔이라든지 힐튼호텔이라든지 유명한 호텔들, 아주 내노라는 호텔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거에 비해서 광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모텔 수준급에 있는 호텔이죠. 그러니까 그런 호텔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저녁 때 가보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연인들이 가장 많이 활보하고 있는 지역이 좀 광안리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한 지역이 광안리고,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던 지역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송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송도는 이제 송도 해수욕장이 있고요. 이 송도는 최근 들어서 많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송도 가보시면은 그 현재 해상 케이블카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상 케이블카가 들어와 있어서 케이블카를 타려고 그 자리를 기다렸는데요. 기다리다 보니까 2시간 반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티켓을 끊는데 1시간, 그 다음에 2시간 반 정도, 3시간 반 정도 기다려야만이
그 송도에 있는 해상 케이블카를 탈 수가 있는데 가는데 10분 오는데 1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분을 타기 위해 20분을 타기 위해서 한 3시간 반 정도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블카가 이렇게 관광지에 자꾸 케이블카를 두는 이유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만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해상 케이블카를 지금 설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들이. 그래서 좀 많은 어떤 신시가지 그 주변 송도 해수욕장 그 주변으로 해서 높은 빌딩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했고요. 그 이유가 보니까 이쪽에 부산역을 끼고 이 주변 일대 부산항이 있습니다. 이 부산항을 크게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9조 원 이상 투자를 해서 지금 여기 이 부산항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동해선 그리고 유라시아까지 연결되는 유라시아 철도의 시발점을 만들고자 하는 게 부산의 어떤 핵심 주력 사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산항을 재개발을 통해서 부산의 가장 거점 도시를 개발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에서 아무래도 이쪽 부산항 주변으로 해서 많은 어떤 돈과 인구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부산하면 제가 해운대라든지 광안리 해수욕장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가 돼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부산에서 한번 더 느꼈던 거는 뭐냐면 그쪽보다는 아무래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낙동강을 끼고 요 왼쪽에 해당이 되는 요 지역이 상당히 한번 눈여겨볼 만한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김제공항을 이제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해서 처음에는 요 가덕도라고 하는 지역에 지역과 그 다음에 김제공항을 확장을 하느냐 이제 두 개 중에서 얘기가 오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덕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죠, 이분들이. 근데 최종적으로는 김제공항을 확장하는 거로 이제 기존 노선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쓰는 거로 얘기가 됐습니다. 저도 제가 보기에도 여기에 가덕도에다가 바다를 매립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김제공항을 좀 확장을 하는 게 비용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이 주변 일대의 어떤 그 주변 일대의 어떤 인구 유입 효과라든지 이런 걸 볼 때도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거제도 가기 위해서 이제 가덕도를 경유해서 이렇게 거제도로 이제 가게 됐는데요. 차량들이 너무나도 막힙니다. 길은 넓긴 한데 차가 너무 많이 막히다 보니까 고속도로 이 도로를 활용을 해서 공항으로 진출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아니면 또 새로운 도로를 통해서 공항 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남해고속도로 이 지선입니다. 그러니까 지선을 활용을 해서 김제국제공항을 키워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제공항 주변으로 해서 개발되는 부분들은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 이제 엘코 델타시티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자리 잡혀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요 지역은 이제 부산 이제 신항만입니다. 신항만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그 주변 일대의 배후도시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주변 일대는 항만 일대 주변 일대에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개발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 가덕도라고 하는 지역은 국제 가덕도 종합 개발을 통해서 관광 지역으로 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결국에는 뭐냐면 관광 지역과 그 다음에 새롭게 거듭나는 항만과 그리고 공항 그리고 배후도시와 그리고 산업단지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요 지역이야말로 부산에서 새로 떠오르는 핵심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너무나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부분들이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향후에 제가 각 지자체별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때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부분들은 좀 간단하게 제가 여행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행지로 선택을 한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거제시입니다. 거제시. 거제시를 다녀오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제 거제시를 가기 위해서는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를 이용을 하거나 또는 남해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서 이제 부산권에 있는 사람들은 남해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서 그다음에 통영으로 연결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를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졌죠. 부분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객이 그 당시는 많이 이제 많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거제시가 다시 한번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가덕도 부산에 있는 가덕도를 경유해서 거가대교를 경유해서 이 거제도로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들이 그러면 이런 루트를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었을 겁니다. 여기 가덕도에서 대죽도까지 연결되는 요 지역은 해저 터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초죠. 해저 터널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공법은 침매 터널 공법으로 해서 해저 터널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도 이 도로를 사실 이번에 처음 타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타보게 되었는데 좀 이 해저 터널 지나가는 느낌이 좀 새로웠고요. 분들이 그리고 지나와서 대죽도에서 이쪽 거제도로 연결되는 이쪽 다리가 이게 두 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이 다리를 지나가면서 이 주변 일대에 해경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나도 환상적이었고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다리가 이 신항만에서 연결되는 이 다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거가대교로 연결해서 이 거제도로 진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진입을 하게 된 거죠. 이 부분들이 잠시만요.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산에서 그 대한민국의 제2의 인구를 자랑하는 이 부산시 뿐만 아니라 김제 그 다음에 뭐 김해, 양산 요 일대 포항으로 울산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마산까지 연결되어 있는 요 라인에서 바로 이 거가대교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가대교가 상당히 항상 밀리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이 도로를 통해서 이 거제도가 다시 한번 크게 떠오르게 된 겁니다. 사실 이 거제도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조선소로 유명합니다. 조선소, 조선해양이랑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자리 잡혀져 있어서 대한민국 조선사업의 메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렇게 해서 이 거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소득의 상당한 가장 1등 가장 큰 지역이 거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제도에 중공업이 들어오고 조선소를 우리나라 예전에 조선소가 많이 호황을 누릴 때는 사실 이 거제도 땅값이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땅값이 비싸긴 하지만은 거제도가 이런 중공업 어떤 조선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거제도가 알려지게 됐고, 그 다음에 그 해안가 주변으로 해서 관광지 주변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TV 매스컴을 통해서 관광지역을 소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가대교가 들어오면서 더욱더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구는 한 26만 명 정도가 되는데, 요 지역이 요즘에 산업, 그러니까 현재 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 조선 경기가 많이 어렵게 됐습니다. 어렵게 됨으로 해서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지만, 거가대교를 통해서 관광객의 어떤 인구 유입 효과로 인해서 해양도시로 발돋움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거제도를 방문한 지역은요,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리면, 아무래도 거제도를 이렇게 방문하시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거제도 이 하단 쪽에 있는 요 지역들을 이렇게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보니까 요 지역이 유명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구조라 해수욕장 많이 유명했고요. 그 다음에 학동 흑진주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래알이 아니라 돌로 만들어진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이 유명했고요. 그리고 해금강이 자리 잡혀져 있는 요 지역들, 그리고 요 안에 또 보면은 그 바람의 언덕이라고 많은 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 요 지역들 많이 소개가 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인구가 있었고, 그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밀리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면, 학동, 진주, 몽돌 해수욕장, 그리고 이 학동이라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현재
많은 관광객의 인파로 인해서 차량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요 지역들이 차량들이 많이 밀렸고, 요 지역들을 기점으로 해서 또 케이블카를 또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쪽 해금강을 끼고 있는 요 지역들, 그리고 해금강 그 주변 언저리에 있는 바람의 언덕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리고 그 외도 보타니아가 있는 이 외도 섬, 여기 현재 구조라 해수욕장에서 현재 외도까지 연결되는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서 보게 되는데요. 요 주변 일대와 그리고 이제 구조라 해수욕장 있는 여기가 아닙니다. 구조라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도까지 연결되는 요 바운드리가 가장 핵심 지역으로 이 거제도는 뜨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관광 지역입니다. 관광 지역이긴 하지만 시적으로 이제 뜨고 있는 지역을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빅 아일랜드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조금 이렇게 보시면은 빅 아일랜드가 현재 조성이 되고 있는 지역을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어디냐면 현재 지금 자리 잡혀져 있는 고현항 일대입니다. 요 일대. 요 일대 현재 지금 거제시청이 자리 잡혀져 있고요. 그러니까 요 일대, 여기 일대가 현재 지금 빅 아일랜드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부분들이. 그래서 요거뿐만 아니라 김천에서 거제까지 연결되는 남북 내륙 척도가 여기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세계 지금 국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국정과제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해양 관광 테마파크로 크게 조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거제도 어느 지자체든 간에 시청이 자리 잡혀져 있는 지역이 가장 핵심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요 지역도 마찬가지로 거제시청이 자리 잡혀져 있고, 마찬가지로 요 주변 일대가 가장 핵심 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주변 일대 바로 조선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조선소 일자리뿐만 아니라 거제시청이 자리 잡혀져 있는 관공소, 그리고 많은 어떤 편의시설이 자리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고현항 일대를 빅 아일랜드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계속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포커스로 해서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역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 인구는 거제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몽돌 해수욕장, 그리고 그 다음에 해금강 일대 연결되어 있는 요 일대가 관광지역으로 상당히 이제 거듭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두 지역을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거제 통영간 고속도로에서 통영까지 연결되어 있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거제시청이 자리 잡혀져 있는 요 지역이 현재 빅 아일랜드가 조성되는 지역이고, 구조라 해수욕장을 끼고 요 지역이 가장 관광지로 현재 거듭나고 있는 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되는 이게 통영간, 현재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가 더 연결이 돼서 이렇게 가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서 향후에 이렇게 부산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가대교까지 연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이유를 조금 더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자, 여러분들 자, 위성 지도를 한번 통해서 제가 볼게요. 이분들 지금 삼성중공업이 포함되어 있는 거제 조선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옥포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속도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IC를 통해서 거제시청과 이쪽 왼쪽에는 조선소, 그 다음에 오른쪽은 조선해양, 목포 조선소. 왜냐하면 이 두 곳이 바로 이 거제도를 먹여 살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청과 인접해서 이렇게 IC를 두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 주변으로 해서 인구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적 현황을 보게 되면 바로 여기가 삼성중공업이고 조선해양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IC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IC를 통해서 당연히 요 지역, 아까 거제 시청을 끼고 요 지역이 있습니다. 요 지역이 빅 아일랜드가 개발되는, 집중되는 개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제도 투자하실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요쪽 바운드리가 좀 더 집중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가격이 비싸지만 비싼 놈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지역 일대에 자금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투자를 해보고 겨냥을 해보시는 것이 좀 낫지 않겠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그 11일 동안 다녀온 지역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사실은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은 지역들입니다. 사실 경주만 해도 그렇고요. 부산은 너무나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부산 일대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지를 찾아본다라고 하면 한 몇 번, 강의를 한 10강 정도를 해서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다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는데, 거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지역은 아주 핵심 지역이고 집중된 지역만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 그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제가 지자체별로 개발 이슈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좀 오늘 이 시간 좀 길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개발에 대한 역사와 그리고 개발 지역들 크게 한번 크게 조망을 해볼 수 있는 한번 시간대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산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조금 거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어떤 개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모든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부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정말로 부자가 돼서 정말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땅만한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땅에 대한 전문가하고, 그리고 땅에 대해서만 그 투자를 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본 결과 땅만큼 어떤 투자 재미를 볼 수 있는 적이 많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분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느냐. 왜냐면 다른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해서 몇십 퍼센트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지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 호재와 개발 이슈에 따라서 몇 배, 10배, 20배, 30배 이상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만 투자를 해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미래의 꿈까지도 실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